2026 월드컵 예선의 맥락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 손흥민과 함께 한국 대표팀이 중국에 출연하면서 상당한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라운드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한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의 절대 우세다. 한국의 피파 랭킹은 24위로 아시아 3위지만 중국은 79위로 아시아에서도 11위다.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노린다. 중국은 본선 진출국이 32개국으로 늘어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첫 본선 진출을 노린다. 한국 A대표팀이 중국 원정을 가는 것은 2017년 3월 창사 참사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했던 한국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6차전서 중국에게 0대1 패배를 당했다. 한국 대표팀의 중국 원정 역사상 첫 패배였다. 중국 대표팀에 부임한 마르첼로 리피 감독의 첫 승 제물이 됐다. 중국전 패배로 슈틸리케 감독은 엄청난 경질 압박을 받았다. 당시 뛰었던 선수 중 남아있는 선수는 김진수와 황희찬이 유의하다. 손흥민은 경고 누적으로 중국 원정에 함께하지 못했다. 중국에서도 유럽 빅클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는 인기가 높다. 특히 중국에서 숭시민으로 불리는 손흥민의 인기는 절대적이다. 중국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없다. 과거 동팡저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지만 티셔츠 판매용이라는 굴욕을 들었다. 세계 최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을 보면서 중국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숭시민이 알고 보니 중국 민족의 후예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손흥민의 활약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텐센트 스포츠는 한국의 선수 몸값 총합은 1억 8,755만 유로, 약 2,644억 원로 2억 유로에 가깝다. 중국은 1,180만 유로, 약 166원로 아시아 10위에 턱걸이했다. 한국의 가치가 중국의 17배가 넘는다. 심지어 손흥민 한 명의 가치가 중국 대표팀 23명의 선수 합보다 많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손흥민과 중국 최고 선수 우레이의 비교가 놀랍다. 이 매체는 7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6천만 유로, 약 846억 원로 한국 선수 중 몸값이 가장 높았다.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이 5천만 유로, 약 705억 원로 뒤를 따르고 있다. 중국 최고 선수는 라리가에서 뛰었던 우레이로 200만 유로, 약 28억 원을 받는다. 손흥민이 우레이보다 무려 50배 비싼 선수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객관적 전력에서도 한국의 우세를 점쳤다. 이 매체는 한국은 13명이라는 엄청난 해외파가 있다. 중국 해외파는 우샤오콩 1명이고 그나마 튀르키예 2부 리그에서 뛴다. 물론 과거 우레이가 라리가 에스파뇰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지만 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과 격차가 너무 커서 정면 대결은 금물이다. 승리는 어렵겠지만 무승부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며 중국의 선전을 주문했다. 싱가포르 국가대표팀과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었기 때문에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지 팬들이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나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의 인상적인 순간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의 페널티킥 비하인드 장면과 이강인이 한국의 공격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장면은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싱가포르와의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와 TV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숨겨진 순간들을 글로벌 사커의 종합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의 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목을 끈 것은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켓이나 가벼운 외투를 입고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어린이들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따뜻한 옷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이들을 걱정하여 자신의 자켓을 벗어주었습니다.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인간 자체도 전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인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거 무리뉴는 손흥민의 실력에 비해 조용한 사생활과 겸손한 인터뷰 스킬 때문에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손흥민은 이러한 따뜻하고 인간적인 특징으로 유명해졌으며 이는 그의 독특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경기 중에도 손흥민의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은 후반전에 손흥민과 이강인은 누가 페널티킥을 찰지 농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농담을 하고 있는 동안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차기 위해 공을 깨끗이 닦았고 이강인의 입모양을 통해 그가 형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의조는 페널티킥을 차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이나 잉글랜드 노리치시티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과 같은 국가대표팀 동료들은 황의조를 지원하기 위해 페널티킥을 양보했지만 황의조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장면을 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는 내심 황의조가 골을 넣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차기 직전 손흥민은 황의조를 바라보며 그에게 페널티킥을 차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계속된 대화 끝에 황의조는 결국 페널티킥을 차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이러한 행동들은 경기를 보는 새로운 재미 요소로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한국의 모든 5골에 기여하며 축구 전문 매체 옵타스코어로부터 평점 8, 7점을 받고 경기 MVP로 선정되었는데 그의 경기 중 특별한 모습은 또 다른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절반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은 싱가포르의 탄탄한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중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전략을 고려하며 공격 흐름을 어떻게 개선할지 스스로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조규성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규성에게 전략에 따라 움직이라고 지시하며 조규성은 이를 이해하고 약속된 전략에 따라 움직일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를 표현한 후 이강인은 조규성의 손짓을 빠르게 인식하고 그가 뛰어들겠다는 신호를 알아채며 정확한 패스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상대 방어진을 무너뜨리고 조규성을 도왔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경기 중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기회를 찾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그 아이디어를 실제 경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또한 5대0으로 경기가 끝난 후 이강인은 오영규와 전략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축구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서영호를 만난 이강인은 경기장에서의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5대0으로 크게 이긴 경기였지만 이강인은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항상 개선점을 찾으려는 열정을 보여줍니다.